예로부터 밥솥은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지요. 흔하게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면서도 풍수적으로 매우 강력한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이지요. 밥솥 하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집안에 막혀있던 재물운이 트이고 가족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 한 해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던 복과 재물운을 밥솥 하나로 불러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가마솥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가마솥에 곡식을 담아 밥을 지어 식구들을 먹였기 때문에 가마솥은 곧 생명과 재물을 의미했지요. 가마솥이 크고 튼튼한 집안은 넉넉하고 부유한 집으로 여겨졌지요. 할머니 세대만 해도 가마솥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침마다 가마솥 뚜껑을 열 때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김과 함께 집안의 복도 함께 피어오른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가마솥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가마솥 대신 전기밥솥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같아요. 밥솥은 불과 물, 그리고 곡식이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집안의 식복과 재물운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밥솥은 단순히 밥을 짓는 도구가 아닙니다. 가족의 생명을 이어주는 곡식을 담는 그릇이자 집안의 재물 기운이 모이는 중심점이에요. 따라서 밥솥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집안의 운을 어떻게 다루느냐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밥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오행의 조화 때문입니다. 밥솥에는 불이 기운인 전기나 열, 물이 기운, 흙이 기운인 쌀과 곡물, 금속의 기운은 밥솥 자체, 이 모든 것이 들어있지요. 이렇게 여러 기운이 조화롭게 만나는 곳이 바로 밥솥입니다. 밥솥을 제대로 관리하면 집안의 오행이 균형을 이루고 기운이 순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밥솥을 아무데나 두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밥솥을 두면 오히려 재물운이 막히고 가족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지요. 첫째, 싱크대나 물이 흐르는 라인을 피하셔야 합니다. 물의 기운은 밥솥의 불 기운을 눌러버리지요. 오행에서 물은 불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싱크대 바로 옆이나 수도 라인 위에 밥솥을 두면 식복이 끊어지고 재물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특히 싱크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밥을 먹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재물이 흘러내리는 기운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 실제로 돈을 벌어도 자꾸 새어나가는 운세가 됩니다. 수도꼭지와 배수구가 가까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둘째, 가스레인지나 오븐, 전자레인지 바로 옆입니다. 같은 불기운이라고 해서 함께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과도한 열과 파동이 밥솥의 안정적인 불 기운을 깨뜨려 버리지요. 가스레인지의 강한 불 기운과 밥솥의 은은한 불 기운은 성질이 다릅니다. 강한 불 기운 옆에 밥솥을 두면 밥솥의 기운이 눌리게 되어 좋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역시 밥솥의 안정적인 기운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출이 늘어나고 가족들의 감정이 예민해지며 식사 리듬이 깨지게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통로나 동선이 겹치는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자주 스치는 자리는 기운이 계속 흔들리지요. 밥솥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돈이 자꾸 흩어지는 운세로 나타납니다. 주방의 중앙이나 냉장고 바로 앞, 식탁으로 가는 길목 같은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곳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밥솥의 기운이 안정될 수 없지요. 재물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품을 모아두는 라인을 피하셔야 합니다. 버리는 기운과 재물 기운이 충돌하는 자리이지요. 이런 곳에 밥솥을 두면 재물이 쌓이기도 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쓰레기통은 버리는 것, 없애는 것을 상징하지요. 이런 것과 밥솥이 가까이 있으면 재물을 모으는 기운보다 잃는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특히 더 나쁘니 더욱 멀리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습기가 많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공간을 피하셔야 합니다. 눅눅한 탁한 기운이 밥솥의 생기를 훼손하지요. 이렇게 되면 건강운과 재물운이 모두 약해집니다. 습기는 정체된 기운을 의미하지요. 기운이 정체되면 재물도 정체되는 것이지요. 특히 지하 공간이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곳, 북쪽 구석진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곳에 밥솥을 두면 밥에서도 냄새가 나기 쉽고 가족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밥솥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풍수의 핵심 세 가지 원칙은 안정, 분리, 순환입니다. 이 원칙에 맞는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안정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동선이나 시선이 부딪히지 않는 조용한 코너가 좋지요. 주방 안쪽 벽면이 이상적입니다. 사람들이 주방에 들어왔을 때 바로 눈에 띄지 않고 주방 활동을 할 때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 좋지요. 높이는 허벅지에서 가슴 사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높이에서 기운이 가장 안정되기 때문이지요. 너무 낮으면 기운이 가라앉고 너무 높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벽은 안정감을 주고 뒤가 든든하다는 의미가 있지요. 재물운에서 뒤가 든든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떠 있거나 불안정한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분리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물, 불 배출 라인과는 최소 30c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지요. 불기운이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크대에서 30cm만 떨어져도 물의 기운이 약해져요.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거리만 확보해도 기운의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오행에서 물을 흡수하고 불을 만들어내는 중간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나무 트레이 하나만 깔아도 밥솥의 기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밥솥이 싱크대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cm만 떨어뜨려 보세요. 그것도 어렵다면 원목 받침을 깔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요. 셋째, 순환 원칙입니다. 통풍은 되되 직사광선은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밀폐된 곳은 탁한 기운이 쌓이고 그렇다고 햇빛이 직접 비치는 곳도 좋지 않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 좋지요. 창문이 가까이 있어서 가끔 환기가 되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직접 부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닿는 곳도 좋지 않아요. 직사광선의 과도한 양의 기운이 불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아침 햇살이 살짝 드는 정도는 괜찮지만 한낮에 뜨거운 햇빛이 몇 시간씩 비치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자리를 찾기 어렵다면 최소한 물과 멀리 떨어뜨리고 사람이 자주 스치지 않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요. 밥솥을 좋은 자리에 두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밥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밥솥이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밥을 다 푼 뒤에 내속과 뚜껑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밥솥 외부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기운이 탁해지므로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솥 외부도 매일 닦아주셔야 합니다. 먼지나 기름때는 재물운을 흐려지게 합니다. 특히 밥솥 뚜껑과 옆면은 자주 더러워지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완전히 닫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뚜껑을 열어둔 채로 두면 밥솥의 기운이 흩어져요. 재물의 그릇을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불기운을 하루 단위로 리셋하는 의식과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패킹과 증기구멍, 뚜껑 내부를 분리해서 세척하셔야 하지요. 이 부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매우 더러워지기 쉬운 곳입니다. 증기구멍은 특히 중요하지요. 이 숨구멍이 막히면 밥솥의 기운도 막힙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집안의 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패킹 고무도 정기적으로 세척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밥알이나 이물질이 끼면 냄새가 나고 기운이 탁해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떼어내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내솥의 코팅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전선에 먼지나 습기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솥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밥맛도 떨어지고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재물의 그릇이 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선도 중요하지요. 전선에 먼지가 쌓이거나 습기가 차면 화재 위험도 있고 기운의 흐름도 막힙니다. 전선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밥솥을 둔 자리의 기운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습기가 생기거나 동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지고 겨울에는 건조해집니다. 계절에 따라 밥솥 주변 환경도 달라지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밥솥을 5년 이상 사용했거나 코팅이 벗겨졌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의 그릇은 새고 깨지지 않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낡고 상한 밥솥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에 계속 사용하시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지요. 코팅이 벗겨진 밥솥에서는 밥맛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풍수적으로도 낡은 그릇은 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새 밥솥을 들릴 때는 먼저 깨끗이 씻고 쌀뜨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시고 그리고 첫밥을 지을 때는 정성스럽게 지으면 이것이 새 밥솥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의식입니다. 집안에 밥 냄새가 퍼지는 것은 가장 좋은 집안 기운 활성화 방법이지요. 갓 지은 밥 냄새는 생명의 냄새이자 풍요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가 집 안 구석구석 퍼지면 집안의 기운이 살아나지요.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운과 재물운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밥을 지을 때 나는 김이 집안을 돌면서 탁한 기운을 정화하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밥솥을 가져다 놓아라고 하였고 또 이사 첫날 밥을 지었습니다. 새 집의 기운을 밥 냄새로 채우는 것이지요. 주걱도 함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밥을 푸는 주걱도 풍수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요. 밥을 퍼낸다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움직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걱도 아무데나 두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걱은 따로 거치대를 마련하거나 걸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주걱에 밥알이 붙어 있거나 더러운 채로 두면 재물운이 흐려집니다. 주걱은 재물을 퍼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귀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해진 자리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무 주걱을 사용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나무는 온화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재물의 기운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플라스틱 주걱도 괜찮지만 나무 주걱이 풍수적으로는 더 좋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하느냐예요. 밥솥을 귀하게 여기고 깨끗이 관리하고 좋은 자리에 두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모여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지요. 새해가 다가옵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내년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당장 밥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밥솥을 깨끗이 닦고 좋은 자리로 옮기고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새해를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